이런 데다 선풍기 바람을 빨아들여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금속 통로를 여기다가 따로 만들어주면, 금속 통로가 좀 길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속을 빨아들여 가지고, 모터도 약간 이렇게 모터 아니다, 이게 금속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뭐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어서 그 금속을 통해서 나오는 바람은 시원하다는 거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통로, 금속 통로를 거친다는 게,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을 결합해 주면 더 좋아요. 물이 나오는 거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열 장치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온풍기 같은 거. 그렇죠. 그거를 통과해서 그것을 뜨겁게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전기나 뭐 이런 통로가 이렇게 있다. 이만한 통로가 있는데 안에 이렇게 금속 통로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이게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통로가, 이게 금속 통이다 가열할 수 있겠죠. 수십 개 수백 개의 바람을 잘게 쪼개 가지고 가열한다는 원리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료가 뭐가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이런 거 기타 전기, 가스 상관이 없어요. 화목난로도 되고. 그래서 물을 끓여서 그걸 물을 공급하거나 그 따뜻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도 선한 장치. 그러면 그것을 차갑게 해서, 금속이다, 금속통이다 그러면 차갑게 해서 시원한 바람과 이렇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쓸 때는 많겠죠. 양식장에도 되고 건물의 전체에 냉기를 갖다가 증폭을 시켜주는, 거기다 냉각을 시켜주면 되게 필터 소자를 이용하든 뭐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순환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휴대용 선풍기로도 만들어, 필터 소자 이용하든 말든 선풍기로 미니 선풍기 갖고 다니는 그런 것도 만들거나, 집안에 선풍기로도 만들어 놓거나, 냉장고 에어컨에 있어서 순환 장치로 만들어서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또 연료가 덜 들죠. 냉장고 에어컨에는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냉장고 에어컨에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런 히터기 같은데 제가 이런 히터기 오목한 홈을 파서 냉기를, 열기를 증폭한다 그랬죠. 조명 같은 반사 기술에도 되고, 자동차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증폭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 이런 데도 그렇고요. 오목 돋보기에도 오목한 홈 분사적으로도 사용해서 밑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전기 발전,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 수십 개 수백 개 동원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비춰서 태양광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할 때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해수 담수화로 쓸 수도 있고요. 소금 팔고 이렇게 물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끓여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 방식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끓여가지고 증발하는 물은 이렇게 거두고 해수 담수화로, 규모에 따라 선박에서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요. 밑에 소금은 팔고, 그런 걸 하면 되게 굉장히 휴대용으로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정수기 필터 같은 것도 제가 목적별 필터를 그냥 한 개 한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수기가. 그러면 겹쳐 놓자라는 거죠. 표면적을 넓게 하는 기술이 되는데, 뭐 사각으로 하든 동그랗게 다 알아서 하세요. 겹쳐가지고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물을 내리면 대용량의 물도 적게 되는데요.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써요. 해수 담수화 필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공기 필터에도 쓰시고, 삼성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반 정수기 필터도 한꺼번에, 휴대용이 됐든 정수기를 한꺼번에 되게 싸게 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목적별 필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딱 겹쳐놓고 한꺼번에 물을 내린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데나 뭐 어떻게 난방할 때도, 정수기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 아까 지금 금속통이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게 물 냄새가 좀 안 나요. 그렇게 가열을 하면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것을 냉각을 시켜주면 필터 소자를 이용하다 보면 되게 차가운 물을 빨리 공급할 수 있겠죠.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온수기나 이런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분도 많죠. 시원한 물을 냉동고에 보통 넣거나 그런데, 시원한 물을 만드는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물을 만드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면, 제가 일반 음료수나 이게 갖고 다닐 때 이렇게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다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넣으면 시원해진다. 원래 이제 집에서 냉동고로 넣는데요. 갖고 다니는 휴대장치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 집안에서 시원한 것을 용량별로 대중소로 만들어서 안에 넣으면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음료수나 물 이런 것들을 마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방식은 뭐 냉동 뭐 펠티어 소자를 이용하든 다양하게 있는데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보면 이렇게 철판 아이스크림 딱 넣으면 이렇게 금방 얼잖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도 금방 눈송이처럼 쏟아지고 그럼 이것도 금방 가능하다. 음료수를 만드는 이렇게 시원하게 냉각시켜주는 컵이나 시원하게 냉각시켜주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순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반 전기 주전자 방식이다. 전기 주전자 방식이다. 그러면 전기 주전자가 이렇게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끓죠. 미니로 중국산 전기 주전자 한 10,000원, 8,000원, 8,5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그걸 하면은 전기비도 별로 안 들죠. 그거를 모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가동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또 차갑게 해주거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용량만큼 한다는 거죠. 그건 딱 정수기하고 결합해도 되고 따로 그것을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난방용 엑셀관이 있잖아요. 난방 분배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 분배기. 뭐 거기 위에다 설치해갖고 전기로 가열은 가스로 가열은 연료가 뭐가 됐든 그것을 놓으면은 그것을 물을 연료도 별로 안 들어요. 거기다 이제 도시가스 집안에서 가스레인지를 끓인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부을 수도 있어서 연료를 아끼자는 거죠. 전기비나 가스비를 아끼자는 거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걸 가열해서 순환장치, 순환펌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엑셀관을 파헤치지 않고는 또 그래서 돌릴 수 있다. 보일러 고장 많이 나시죠? 그래서 수리비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이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보일러에 있어서 난방 온수를 분리하는 아닌데 삼방 밸브 때문에 거의 그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돌리는데도 전기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해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안 와도 다른 걸로 가열을 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난방 온수를 분리해서 보일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온수기나 뭐 주방용 또는 샤워용, 이게 화장실용에서 이렇게 둬가지고도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가열을 해서 타거나 또는 그것을 차갑게 해서 차가운 물을 공급해 시원한 물을 만들어내서 할 수 그런 장치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씻는 용도 되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의 저기 뭐죠? 거기 우리가 생수 사시잖아요. 그럼 생수에다가도 씻는 용, 비누 냄새가 나든 각종 향료를 첨가해서 씻는 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누 냄새 만들어내기 좋죠. 네, 그런 거 생수 하시면 제 기술. 화초를 할 때 꽃 같은 거 잘라서 팔 때 금색, 연색 다양하세요. 예술적으로 만드는 조잡스럽게 하면 조잡스럽게 보이죠. 예술적으로 만드는 예술. 그렇게 해서 화초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나무도 되냐? 나무, 꽃, 뭐 이렇게 종류에 상관없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살아있는 것도 되냐? 됩니다. 흙 같은 거, 마사토 같은 것도 염색을 해서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천연자갈 같은 것도 염색을 해서 파는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네네, 제가 기술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가열을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곶감을 만드는 곶감이나 각종 건조 가열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레인지 가열에 수분을 날리고 오븐에서 넣어서 마저 익혀서 단맛을 증가시킨다. 또는 전자레인지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 기술을 온풍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결합해서 온풍을 결합해서 수분을 날리는 방법도 겸할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식품 건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용량 가정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쉽게 곶감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곶감 대량 제조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걸 수십 개, 수백 개 나와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곶감을 갖다가 기다리지 않고 수없이 가공해서 내보낸다. 오븐에다 약간 구우면 당도가 더 좋더라고요. 기존의 건조 과일들을 건포도라든지 그래도 뭐 건자두라든지 모든 건조 과일들을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건조 과일에다가 후라이팬에 설탕을 넣으면 제가 이렇게
가열이 돼서 단맛이 지금 변하면서 달고나 설탕이 되는, 그걸 달고나 설탕을 파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스토랑에서 봤어요. 이거 쓰시지 마세요. 엄청난 큰 돈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다 다양한 과일청과 과일장 가루, 치즈나 초콜릿 이렇게 섞어서 이것을 이렇게 뿌리는 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콜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콜라나 맥주, 포도주, 이렇게 술에도, 소주 같은 데도 막걸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맥주, 콜라 같은데 흑설탕을 넣어가지고, 코카콜라도 하지 마세요. 펩시도 흑설탕을 맛을 증가시킬 수 있다. 흑설탕을 넣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설탕을 가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갈색 설탕을 넣어서 하는 것, 이 기술을 코카콜라 넣어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체다, 초유성, 파마산, 진청, 전해, 할로원, 귤청, 자몽청,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거나, 콜라에다가 술을 또는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콜라에다 산소 또는 이런 것들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코카콜라든 어디든 커피, 일반 자판기 커피, 음료수 커피는 좀 약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자판기 커피하고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초콜릿을 가나 초콜릿 큰 거 하나 먹었어요. 초콜릿이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잠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녹차도 넣어도 되고, 코카콜라 뭐죠? 이제 콜라나무 액상을 좀 더, 카페인 좀 더 증가하는 것 하시면 되겠어요. 코카콜라든 펩시콜라 어떤 데서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료수 회사에서. 이게 그런 거 이런 걸 뭐 일반 마약이래 좋지 않은 거 먹는 이게 낫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한 번도 복용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더 낫다. 그래서 공부 집중할 때도 운동할 때도 그렇고, 잠이 오면 운동을 못하죠. 자도처럼 되고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카콜라든 어디든 하시지 마시라. 펩시콜라든 하시지 마세요. 수정과청을 넣는 것도 그렇고, 수정과청하고 식혜 같은, 우리나라 식혜, 그다음에 동치미에다가 술을 넣어서 판매를, 과일주라든가 술을 넣으면 되게 맛있다. 또는 거기다가 탄산을 넣어서 탄산 음료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동치미 탄산, 그다음에 수정과 식혜 탄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귀리에다가도 끓여서 숭늉으로 만들어서 판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볶아가지고만 되게 맛있어요. 숭늉으로. 그래서 일반 누룽지처럼 만들어갖고 가공을 해서 볶은 기리를 넣어주면 숭늉으로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누룽지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가재,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가공을 한다. 다양한 맛을, 기타 다른 것을 넣어서 가공을 해서 누룽지 단독의 맛이 아니라 치즈, 초콜릿도 가능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하신다. 이거 하시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거도 뭐죠, 치즈나 카이마 또는 오뎅, 어떤 두부 만들 때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세, 고등어, 잼, 소시지를 넣어서 만든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휘핑크림, 생크림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다.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치즈, 카이마, 두부, 오뎅. 내가 그 허영만 백반기행에서 두부에 했다는데, 아무래도 거긴 기술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 휘핑크림, 생크림을 넣는 방법. 제가 휘핑크림, 생크림하고 달걀하고 섞어서 푸딩처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달걀을 섞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휘핑크림, 생크림을 넣어줘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푸딩이 된다. 소금 조금, 설탕도 넣으면 되죠. 기타 치즈도 넣을 수 있고, 치즈 섞으면 뭐 치즈 푸딩이나 초콜릿은 초콜릿, 기타 다른 거 다 섞을 수 있어요. 이걸 또 하시지 마세요. 네네. 꼭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시면 괜찮고, 방송가의 책을 보고 계신다는 건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24개 관련된 증거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 YTN이라든지 소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이 쏟아져 나오더라. 제 기술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나오더라. 쓰시지 마. 주한미 대사관도 그래요. 몇 년째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기관이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부분을 쓰시지 마. 관련된 정보를 올렸어요.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좀 내려놓을게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축을 돌려서 자동차도 가능해요. 이게 돌려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도체 같은 데 사용하면 이게 반도체 회로로도 이게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타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4개나 8개로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분할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조정 구조로 가져갑니다.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수백 조 개 가로선 형태로 주소를 할당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폭소를 만들어 놓거나 숫자 방식의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장 매체로서 반도체를 만들면 카패시타가 이게 카패시타가 되니까 어느 부가제가 좀 트랜지스터예요. 되게 작은 반도체가 나오게 됩니다. 매우 작은 삼성이든 TSMC, SK든 어떤 마이크론이든 쓰시지 마세요. 엔비디아가 됐든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도시바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금속 얘네 다른데 이렇게 그리고 오토바이 엔진을 돌려가고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그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는 이렇게 수백 겹 또는 이렇게 두백 겹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서 들어가요. 이 연구 자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들어가는 수백 겹 어떻게 돼요?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서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겹 수십 겹 이게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말고 저장 구조로 가져가자는 거죠. 수십 겹 수백 겹 수백 겹에서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서로 들어가는 탄소봉도 탄소봉에도 많이 들어가 저장 구조로 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연판도 이렇게 현재 있는 것도 대중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대중서 이산화망간도 가루도 대중서 들어갑니다. 그럼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안에다 연고 자석을 넣어갖고 중폭 전기가 업되어서 나오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건전지나 모든 자동차 2차 전지나 납축전이나 이렇게 전기선 피복 있잖아요. 피복 같은 것만 두면 여름이나 겨울에 온도 변화에 좀 이렇게 안전하고 방전이 잘 안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더보드라든지 기판 구조, 모든 기판 구조에 있어서 기판 구조에도 쓸 수 있고요. 모든 형태 기판에 상관없이 또는 실리콘 웨이퍼에도 이렇게 전기선 피복처럼 이렇게 저렴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여러 겹을 겹쳐갖고 낸드 플래시, HBM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유리 기판에도 그렇고 플라스틱 기판에도 마더보드 이런 기판 구조에 상관없이 저런 구조를 저런 재료가 뭐가 됐든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다. 이거 수백 개, 수천 개 묶어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선 피복 때문에 열이 전염이 안 돼요. 그럼 낸드 플래시 HBM도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적층이 가능하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디램 같은 데나 반도체 회로에도 피복이 없는데요. 거기다 피복을 주는 기술. 그럼 전기도 오래 디램도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전기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피복을 준다는 피복을 종류가 뭐가 됐든 피복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전기를 보존하는 기술이 그래서 알아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핀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다. 그리고 텅스텐이 두껍잖아요. 텅스텐에 열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반도체.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과 구리 합금을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이제 그게 훨씬 좋다. 목적별로. 아니면은 그 기존의 구리를 약간 이렇게 텅스텐을 대신할 부분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쪽에 들어가주면 두껍게 들어가준다는 거죠.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에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나 어떤 이렇게 어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연 코튼 예사나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그럼 가공비가 싸요. 여기서 삼성협력사 코닝에서도 쓰지 마세요. 어디서든 유리 기판이든 그럼 여러 겹으로 들어가되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반도체 같은 게 이렇게 기판에 이렇게 접착을 할 때도 금속 크림 넣어서 이것도 같이 그런 기술을 쓰고 금속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자동차 이렇게 타이어 접합이라든지 그렇죠. 물놀이용 이렇게 매트라든지 비닐 접합, 그다음에 천 접합 이런 모든 접합 구조 플라스틱 창을 유리창에 접합을 시키거나 플라스틱 창을 여러 겹
이렇게 해서 얇게 열어기 위해서 접착시키는 빛을 투과대로 좋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죠. 거기서도 사용한 모든 이렇게 이종의 것을 서로 금속 접착할 때도 호물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고무 접합 원하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레이저 같은데 가공을 할 때 레이저 빛을 대중소 이렇게 한다 그랬죠. 레이저 가공의 식적 장치.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각 소자에 레이저 이렇게 빛이 나오는 뭐 A사 레이더에서 레이저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들어가서 뭐 10단계, 20단계도 가능. 팀별로 목적별로 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빛의 사이즈나 레이더, A사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가 되겠죠. 그것을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이더 소자는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강한 용암열이 발생하고 멀리 송전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출력을 높이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묶어 쏘면 이렇게 멀리. 여기서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쏜다. 환자 보목되듯이 가운데가 좀 전력이 생겨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력작용,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으로 인해서 멀리 간다. 기존 이동통신에서 두 개를 묶어 쏜 적은 있는데 같은 파형의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면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상관없다는 거. 어떤 몇 개를 묶든지 이 방식은 통신거리를 멀게 하고 수신이 뚜렷하게 각각 계속해서 전파에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A사레이더에서도 전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0.0001도 돼요.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그리고 지하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주소를 갖다 마음대로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좌표 숫자 방식의 주소를 그 나라가 뭐 주소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뭐 자기가 이제 SNS다 그러면 이제 SNS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나 이제 구글 지도 이런 지도에다가 이렇게 현재 이게 뭡니까? 로드뷰 방식을 동영상 방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바꾸자. 그럼 전 세계로 구경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다. 뭐 전 세계 관광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 소비자들을 올려놓는 세세한 동영상, 관광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거나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바타 방식이나 자기 직접 얼굴을 달거나 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이런 재미를 주거나 그래서 SNS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과 번역을 좀 쉽게 해가지고 SNS로 만들어 전 세계 SNS로 만들어 우리가 가상공간에 사는 것처럼 실제 지도 안에서 거기서 살게 되는 현상이라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안에다가 상점을 차려도 되고요. 뭐 그런 방식도 가능해요. 방송 구조를 만들어 갖고 개인 방송을 줘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뭐 라디오 방송을 하든 음악을 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 홈페이지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결제도 대행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SNS로 만들었는데 주소를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소를 좌표 수신 방식으로 줄 수 있을까요? 나 어딘데 이렇게 그럼 좌표 수신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다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우편도 보낼 수 있고 시제 주소하고 상관없이 노출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이동했을 때도 이동하는 쪽으로 보낼 수도 있죠 물건을. 그래서 현재 드론 배송할 때도 좋겠죠. 이동하고 있는데 얘들을 그쪽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좌표 수신 방식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좌표 수신 정확히 드론이 배송할 수 있을까요? 전쟁 무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방산 무기에도 이 좌표 수신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방식에 있어서도 이 좌표 수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신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TV 같은 데나 어디나 그래서 입체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입체 화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데요. 사람을 인식할 때 입체로 인식한다. 눈, 코, 입, 이렇게 몇 센치 이렇게 입체로 인식하는 기술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신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망원경, 현미경도 다 이와 같이 하시면 좌표 수신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사 드론이나 이런 데 장착을 해가지고 드론 같은 데 장착을 해서 뭐 이렇게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두 개를 탑재해서 야간 작전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것을 뭐 열화상 카메라는 추가로 전파로 이렇게 박쥐가 전파 쏴서 사물을 분별하듯이 까지 보강해서 열화상 카메라 단독이 아니라 전파를 쏴서 보강해서 화면을 표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다 경보 장치를 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 탐지, 하나는 금속 무기 탐지. 그 기술로 들을 수 있고, 뭐 군의 방산 기술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CCTV도 전파로 경보, 밤에 잘 안 보여요. 전파로 경보를 그리고 있어도 잘 안 보게 되는데요. 경보를 주면 되게 사람 오면 딱 그것만 보고 그때만 보면 되잖아요. 또는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장치를 말씀을 따로 저장하는 사람들 올 때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말씀드린 공공 CCTV나 이런 데서도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범죄라고 입증된 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따로 저장해서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 없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공공 CCTV나 집안의 CCTV 현재 DVR 방식이거나 모니터가 많이 필요한 방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유무선으로 통합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하나만 꽂으면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또는 모뎀에다가 꽂거나 와이파이에다 꽂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저도 이거를 원산시나 서울시나 지자체에 쓰지 마세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에서 정부의 기관 대한민국 정부라고 했고 딱 광고를 스물 개 수년째 광고를 내시는데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한미 대사관도 YTN에 제 기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이렇게 중소기업들에게서 이 기술이 많이 나와요. 삼성이라든지 이게부터 많이 나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 정도는 괜찮겠죠. 저는 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이라죠. 그래서 한겨레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이렇게 장기적으로 몇 년째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런 방송가에서도 직분 기술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고 계신다는 건데 조회수도 작은데 말씀이죠. 어쨌든 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네네네. 드론 같은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사람과 모든 사물을 분별합니다.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우리도 사람들 입체를 따라서 보죠. 전부 다 평면으로 돼 있으면 이상한 세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입체로 모든 사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인식 구조를 달아준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이제 각각 프로그램 제작 하시는 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사람 카메라를 달아서 드론에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 구분해서 일련 번호를 따라서 이동을 추적하거나 예측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 저격 소총이다. 저격 기관총이다. 그러면 움직일 확률이 90%, 40%, 60%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다 쏴버리거나 해당되는 곳을 대기해서 쏴버립니다. 여러 대가 맡아서 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전투기 기술이나 드론 기술 모든 다른 데서도 방산 기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이죠. 움직임을. 또는 특정 사람을 구별을 해서 그 사람만을 뮤비 촬영해 주거나 하는 이런 기술을 대고 사람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카메라 인식 기술에서 뭐 이렇게 CCTV다. 그럼 동작 감지를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다. 보통 이게 건물에 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출입 사람 움직여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경보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일반 CCTV에도 경보기를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로서 경보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촬영해서 저장하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네.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것을 할 수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차량 파손한다 그러면 유무선 인터넷망이나 기타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기에 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아빠 집중해서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해서 여기서 야 왜 내 차량 부숴 내려가면 벌써 도망갔죠. 그래서 신고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정 부분의 동영상을 몇 번 분량을 보내주거나 그래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볼 수도 있잖아요. 차량을 통해서 공정하는데 수시로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주차장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현관문 비디오에도 현관문 비디오 같은데도 현관문 비디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가 회사 갔어도 그래서 띵동 하면 이렇게 그래서 통화를 유무선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 통화를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동영상 부재중 통화를 메시지를 남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술인데요. 현재 현관문 비디오에다 이런 CCTV를 연동해서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지금은 이렇게 저기 그 모니터 있는 데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른 데를. 근데 그 현관 비디오에서는 바로 바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어서 뭐 CCTV, 스마트폰도 되고요.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현관문 비디오보다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 렌즈를 움직이면 좋겠죠. 그래서 통합화면을 여러 개를 더해서 통합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넷 개. 360도 카메라를 만들어 위아래도 찍을 수 있다. 군사용으로는 좋겠죠. 잠수함에다가 움직이는 플랫폼 만들어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인식하고 위성통신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버리고 가지고 다른 것도 올려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함과 잠수부들이 이렇게 실시간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서 유선줄을 달아서 선박에 1km, 500m, 몇백 미터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닥석 장면을 유성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을까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육지에서도 가능해 이 방식은. 여기서 거기다 이제 무선 송수인 장치를 중기 장치를 달아서 잠수부들이 그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한다는 거. 광산 같은데도 뭐 어떤 지하 같은데도 유선줄을 달아서 무선 송수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통신을 하면 혹시 매몰됐을지라도 좋죠. 이 방식이 일반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이 무너지는 지역에 있죠. 이것도 이게 유선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유선 방식에다 중간중간 이렇게 중계 장치를 달아놔서 이렇게 통신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러 명이 통신하기가 좋겠죠. 유선줄은 하나하나 가지고 통신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연동할 수도 있고 기타 연동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에다가 키 방식 쓰면 너무 좋겠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키 방식을 해서 회사 갔을 때 딱 잠그면 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온다. 너무 좋죠. 그래서 자기 얼굴 인식 기능을 현관문 디지털 키인데 인식을 해서 나만 들어가서 비밀번호 아무도 눌러보는데 안 된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얼굴 인식 기능 플러스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이것도 현관문 디지털 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음성 인식을 내 목소리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 안쪽에서 딱 잠금 이렇게 내가 반출을 누르면 난 보통 건전지를 빼버리는데 들어오는 게 잠잘 때 들어오는 게 무방비 상태. 보통 오도로시로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무방비 상태니까 안전이 안 되잖아요. 열쇠공 부르셔갖고 집안 따고 들어오시면 여러 사람이 범죄 구조로 들어가면 어떡하죠? 열쇠 배운 사람들이. 네, 그럼 집안의 목숨도 위험한데 무방비 상태로 사십니까? 그래서 오도로시 같은 걸 딱 잠그는 이런 물리적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걸로 그냥 다 잠그거든요. 뭐 밖에서 열쇠 따로 들어오니까 잠잘 때 들어오고 무방비 상태 되게 섬뜩하거든요. 어쩔 때는. 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수도. 예. 그리고 저기 현관문 비디오폰에다가 저 밖에 배달해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밖을 볼 수 있다면 디스플레이 잠깐 너무 좋겠죠. 또는 방문자를 거기서 기록하게 하거나 방문자 올 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파트나 이런데 건물 같은 우리 집도 우리 건물도 있는데 이렇게 문에 이렇게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가 있으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밖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디스플레이 장치에 작은 걸 보시면 그 바디캠도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만들어 놓으면 유무선도 가능하고 이 방식을 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외 캠핑카 같은 데다 텐트 같은 데 밖에 딱 카메라 렌즈 놔주고 이렇게 보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편리할 것 같은데요. 가격만 싸면 좋죠. 되게 그리고 저 밖을 이렇게 보자니 귀찮으니까 안 보게 되거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고 같은 데도 제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금고를 열라 그런다. 그러면 인터넷망이나 저는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 연동하는 기기 알려주거나 또 보안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얼굴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라는 기술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얼굴 인식 플러스 비밀번호가 되거나 키 방식이 되겠습니다. 키를 열어도 얼굴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 카메라 고장 나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카메라 웬만한 고장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만드시면 이제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방식의 금고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수수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기 목소리만 주파수를 인식을 해서 그 언어를 주파수를 인식을 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도 그럼 회사 출입할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드론 조정할 때도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들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하거나 세 가지를 복합하는 방식으로 군부대 출입할 때도 너무 좋겠죠. 드론 인식할 때, 드론 조정할 때도 조건 조정하지 못하게 암호를 두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 그러면 거기다 기기 조정하는 기기나 드론에다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놔서 수시각각으로 그 번호가 이렇게 빌번호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그 전파에다 비밀번호 들어가고 현관문 또는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신데, 이건 제 기술을 쓰신 것으로 합니다. 쓰시지 마세요. 인터넷망이나 인터넷 그 어떤 이메일 왔다 갔다 인터넷 모든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주면 너무 좋겠죠. 자기가 이렇게 자동 암호 부여, 또는 자기가 스스로 열려라 참기 암호 부여, 또는 자기 얼굴이 암호가 되는 이런 것도 등록된 사람만 그 열어볼 수 있다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파일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게 열어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 기술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CCTV나 아니요 그 데스크탑 노트북, 또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데다가도 번호를 부여를 하잖아요. TV, 유선자나 이런 데 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이렇게 동영상 문서를 보내거나 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SNS로 만들어 가지고 문자 통화도 가능하고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통화 기능으로까지도 만들어 놓자는 번호를 아예 줘서, 그럼 해킹도 상당히 곤란하겠죠. 번호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들통나죠. 쉽게. 해킹도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각 기기에다가 아예 그냥 고정 번호를 부여하자는 거. 고정 IP나 고정 IP도 있고 고정 번호를 부여하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그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우편도 보낼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 택배로 이렇게 진짜 주소를 안 드러내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기술 쓸 수 있어요. 일단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처럼 만들거나 인터넷 방송처럼 이렇게 방송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10개, 뭐 유튜브 동영상처럼 10개, 100개 틀어놓으면 그게 방송국이지 뭐예요. 그런 것을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쓰시면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데서도 방송 자기 홈페이지 블로그 방송국을 상업하는 권리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쓰시지 마세요. 굉장한 큰 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든지 버스킹을 하든지 또는 뭐 홈쇼핑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를 하든지 수익은 배분하거나 결제도 대행해 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앱 방식으로 현재 이렇게 케이블2 유성T IPTV를 앱 방식으로 출시를 하면 유선 인터넷망 기업사들은 회사 5명에서도 방송을 만들 수 있다. 뭐 시간대를 틀어서 자동으로 틀어주면 다른 사람이 만들 때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송출한다는 거죠. 송출하는 방식은 이제 각 TV다, 노트북이다,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거기다 다운로드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멋대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쓸 수 없게 만들어주면 되죠. 일반 소비자들은. 그 상태에서 원하면 그 시간에 이제 동영상이 100개가 있다. 일반 TV다. 그러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채널이 딱 틀면 그 시간대에 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유튜브 동영상 화면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제 채널을 그걸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편성 프로그램 그 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유튜브 동영상처럼 쫙 펼쳐놓자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스마트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앱 방식으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삼성 같은 데서도 엔지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앱 방식으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정해서 쭉 나열해 놨느냐,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주냐에 따라서 방송 하루 20개 틀어준 게 방송국이지 뭐냐라는 거죠. 프로그램 뭐 다양하게 있겠지. 예능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도 있고, 지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방송국을 10개, 100개 만들어 석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앱 방식으로 출시하면 케이블2 유성T IP들 기사가 가서 장비 설치 필요 없이 엄청난 고객을 확대할 수 있을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앱 방식이 카카오 TV도 그럼 나올 수 있겠네요. 카카오 방송국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매우 그렇게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따로 없으면 이건 합법인데요. 거기다가 홈쇼핑을 하더니 뭐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이게 저기 이전 인터넷 무료 전화 주시잖아요. 회원끼리.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거 뭐 스마트폰이나 유선 전화, 일반 전화에다 연결을 시키는 나는 그래서 사업화 시키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세계 플랫폼 데스크탑들에 빨려 있는 그거를 갖다 홈쇼핑이나 이렇게 어떤 슈퍼마켓 아니면 이렇게 쇼핑몰 만들면 돈 벌 수 있다. 그걸 그냥 멋대로 무단으로 남의 아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오픈의 기소라 기술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아이디어나 사업 기술을 페이스북도 처음에 사업하실 때 이게 대학 동기인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멋대로 혼자서 창업을 해서 문제가 돼서 돈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요.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페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아까 치면 제가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거 말을 못한 부분이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회전축 돌려갖고 전기 생산한다 그랬죠. 또는 자동차 엔진 회전축으로 돌려갖고 자동차 이렇게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간다. 입자나 가로에 대중수가 들어간다. 연구자석 만들 때 들어가죠. 연구자석 기술 중에 이게 연구자석이 가운데 끼고 금속이 안팎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있고 연구자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연구자석과 금속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연구자석을 분말 구조로 가서 분말로 연구자석을 필름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을 일단 구리 코일을 감아놓으면 그것이 이게 수천 개, 수백 개, 수십 개, 수만 개를 통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업돼서 보낸 전기보다 업되어서 나온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모듈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데다가도 건전지 형식으로 이를 넣으면 업되어서 나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에도 넣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연구자석을 필름식으로도 된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연구자석하고 구리 분말을 넣어가지고 필름식으로 해서 전기를 내면 업되어서 나오겠죠. 이것도 쓰시면 전자석에다가도 연구자석을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파워가 업되어서 나옵니다. 전자석이나 또는 모터 또는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들인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카펫이다가 돼요.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4개나 8쪽으로 나눠서 전기견이냐에 따라 정밀에서 돌리거나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카펫이다가 되는데 반도체에 카펫이다가 없는 기술이 돼요. 언어프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반도체 크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코너 기술에서도 이게 좀 두텁게 내서 신호를 중복시켜서 보낼 수 있습니다.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만들면 텅스텐 부분을 열이 최소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금속의 두께를 구리를 두껍고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을 구리를 두껍게 넣어주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수십 쪽에 수백 개 수천 쪽에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를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만들어 놓고 저장 구조로 숫자 방식의 저장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집안에 있는 태양전지 같은 데도 태양전지에다가도 이런 회전축을 태양전지로 이렇게 조명 같은 데 있잖아요. 집안에 조명 여기 있으면 그걸로 회전축을 돌리지 않은 거죠.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연구자석에 이렇게 회전축에 감아놓고 두께를 들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간 입자나 가로의 대중서 들어간 이걸 회전 돌리면 이게 생산 구조가 됩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통신선은 대중서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측면으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서로 만들어서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주파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도체 회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두껍게 만들면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으로 사용하거나 모터 발전기에 이것을 감아서 두껍게 해서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로 돌아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그럼 모터 같은 데나 이랬다가 이렇게 금속을 추가로 금속 조각을 원하는 쪽에 한 군데다 그러면 원하는 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쓰시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쪽으로 정방향 방향 바꿀 수 있는데요. 연고 자석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연결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연고 자석 위에 한 겹 더 놨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돼. 이걸 옮기면 이쪽 방향이 돼. 거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조각을 전체적으로 더 놔가지고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구나. 그래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자석에도 금속 조각을 놔서 파워 있게 돌리거나 연구 자석 또는 연구에서 구리코일을 감거나 그렇게 해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연구 자석, 전자석 같은데 스피커, 전자석 같은데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서로 두께는 틀리게 해서 여러 겹, 수십 겹해서 이렇게 구리선들이 들어갈 수 있고 스피커선 같은 데도 필요한 데는 다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 뭐 이렇게 원료와 상관없이 회전축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물통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하나의 큰 물통으로 옮겨 놓는 방식으로 해서 큰 투자 없이 원자력이나 이런 대형 투자 없거나 그 대형 사고 일어날 염려 없이 원자력이 됐든 석유, 석탄, 가스, 뭐 전기 방식 끓여갖고 그것을 약간 큰 통에서 살짝만 끓이면은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사용하시면 두산이다 어디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쪽은 힘이 약하게 있는 힘 강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 회전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금속도 그럴 수 있어요. 금속을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서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어. 금속도 하나는 얘는 두껍게 하고 얘는 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에다가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돼요. 크기는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구리판이다 그러면 수없이 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태양전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KIR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기술은 설명 안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태양전지판에다가 서로 굵기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전기선 안에 회전축에다가 뭐 이렇게 전기로 돌리든 아니면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으로 자동차에도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축을 돌리면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그거를 YTN에 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 서울시인지 국가에게 굉장히 공고를 많이 내시는데 몇 년째 내고 관련 있나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KIR도 그런데 연구기관 관련된 중소기업이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 다 대기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네네. 원자력 같은 거 수출하실 때도 미국 그게 웨스턴하우스가 거기서 1조씩 내셨다고 하시던데 한 기당 2당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있거나 정부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공무원은 퇴직하는데요. 정치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나중에 부상권이 정지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자체도. 잘못된 결정이나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죠. 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일부러 위반하면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갑니다. 민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기업의 총수다금 나오게 됩니다. 검찰에서 부르거든요. 인방검사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지금 대중선 내려갖고 이거를 물에 넣어가지고 금속 그렇게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돌아 아니면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돼 알루미늄도 돼요. 서로 다른 금속은 열을 발생해서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리알갱이 대중소 넣고 그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수소성 수점 발생하면 빼버리면 되니까요. 네, 이것도 빼는 기술, 납축 전지가 됐든 자동 전지 이 기술을 쓰시면 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납축 전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충전율을 나타내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에서 이거를 자기네가 했다 그러던데 제 기술이에요. 방송 특성.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말 하나도 안 했죠. 이상한 말 저는 하나도 안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네,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그 흑연 배터리,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이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 대중서 들어가거나 수천 겹도 돼요. 네. 자동차 2차 전지에 응급제, 양극제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거나 전해질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전해질이 흐르게 매우 완전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뭐 4개나 5개, 10개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겹법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전기나 산소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셨는데 YTN에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의 개념을 쓰시더니 현대기아차에 쓰시더라고요. 냉난방 기술도 말씀을 드려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이렇게 겨울엔 따뜻하게 만들어서 냉난방에서 배터리를 보호하면 된다. 이것도 쓰시던데. 네. 회전축, 자동차의 회전축, 자동 프로펠러 양쪽에 이렇게 전기나 석유 방식 원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에너지를 적게 주고 많이 주었다 소양장처럼 만들어놓거나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를 통해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실 때 그것도 쓰시던데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시던데 이게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대기아차 지금 나중에 노조 차원에서는 제거 기술을 많이 나오면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이 기술이 왜 거기 다 있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제가 제 기술이라 얘기한 거지 명예훼손은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왜 제 기술이라 얘기를 못 할까요? 참 이상하네. 이런데 배터리다 이거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 이렇게 몇 개를 분할한다 그랬죠. 그래서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파워 자동차 움직이는 파워에 대한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프로펠러 방식 한쪽은 이렇게 적게 주고 한쪽은 많이 줘가지고 조향을 하는데도 사용하거나 뭐 조향을 하는데 프로펠러 방식만 되냐 아닙니다. 네. 제트 엔진이다 비행체다 배다 이렇게 자동차가 연소기한 6개 있다. 연소기는 6개 있는데 연소기는 불포스를 내뿜을 수도 있고 자동차 내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1개 쓸지 6개 쓸지 2개 쓸지 4개 쓸지 이렇게 해서 파워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한쪽에는 연료를 적게 주고 한쪽은 많이 주고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저기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가 그 기술에서 이 기술 제 기술 쓰시는 것 같은데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딱 안착시키는 조절을 해서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이렇게 틀린 연료 양을 틀리게 주거나 6개 모듈로 언오프 구조를 주시고 속도를 틀리게 하시면 되겠죠. 전기다 그러면 전기 양을 이렇게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연료 양이다 그러면 속이다 그러면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파워를 조절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것은 이 방법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원자력,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언오프식으로 간다는 것. 뭐 100개 모듈 중에 5개만 가도 10개 모듈, 100개 가도 이런 거를 개념을 두산이든 어디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군데 물통에 큰 보일러 물통에 100개, 1000개에서 뭘 끓여가지고 옮기면 대량의 투자가 엄청난 시설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냥 끓이는 연료가 석유가 됐든 석탄, 가스 뭐든 화목난로도 괜찮다는 이게 증기 발전할 수 있다는 화목난로 증기 발전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게 모듈로 만들어서 이거를 작은 보일러에서 끓여서 큰 보일러통으로 올려서 증기 발전한다.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도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5개다 이렇게 이 5개다 수천 개도 올리는 똑같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게 돼요.
해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뭐 이건 건전지지만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전기량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 파워뱅크 얘기를 했었는데 파워뱅크에도 이런 배터리를 넣고 전기 한 개에서 갖다 두 개에서 전기에서 몇 개에서 이 안에 모듈이 있다면 10개가 있다면 거기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언오프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제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래 기술이 되는데요. 12.5V, 30V, 60V, 110, 220, 300, 380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YTN의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쓰시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랬다 그러죠. 이상한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페이스북 국정원이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등 이렇게 국가에게 수십 개 광고를 내셨는데요. 주합니다. 몇 년째 그러죠. 관련된 증거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YTN에 소개하는 데서 지적재산권을 위배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맨 먼저 위반하는 사람이 그러면 전 세계 특허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건가요? 의문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팔았을 때 혹시라도 어디서 거짓 소송이 나한테 저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만든 적이 없는데 거짓 제 기술마다 다 수십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짓 소송을 벌이거나 이러면 참 곤란한 일인데 그때는 자 기술 공개로 그냥 대응하고 얼마든지 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 있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이디어가 기술이죠. 정상적으로 사셔서 권리를 지적성을 형성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전 세계 어떤 특허도 다 보십시오. 다 보고서 만들 수 있지. 과학 특허도 기술을 공개를 하면 다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호가 되는 거죠. 지적재산권도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 ARM 같은 데서도 보면 여기 지적재산권만 형성을 해서 기술 발표를 먼저 빠르거든요. 속도가. 발표를 하셔서 권리를 획득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를 몇 개, 전부 다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원리는 또 5개다. 그러면 이것을 배터리 종류가 이제 금속 콘덴서가 됐든 금속 콘덴서가 건전지가 됐든 자동차 2차전지 납축전지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냐, 한 개에서 갖다,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5개에서 갖다 쓰냐,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CPU 반도체 명령 구조나 기판 구조에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앞으로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로봇이다. 그러면 자기 이쪽엔 10주고 이쪽엔 20주 배터리 이렇게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거나 배터리 안에도 묘들이 10개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가까워 충전도 빠르다는 거죠. 기술을 배터리 회사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통해 여기 10주고 여기 10주고 왼쪽 다리 20주고 오른쪽 다리 70 줄 수 있다 이거죠. 부위별로 틀린 전기를 보내는 기술을 쓴다. 자세 제어할 때 쓰는데요. 저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큰 돈이 될 텐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10을 220으로 증압할 때 거기다 금속을 좀 두터운 놈을 좀 이렇게 넣어서 축적을 시켜가지고 데코나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축적을 시켜서 220으로 승합을 시키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220을 얇은 전기선, 두께가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220 넣고 110 넣어도 스피커선 같은 게 얇잖아요. 전기선이 얇으면 그 정도밖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요. 이걸로 해서 감압을 해서 110이나 다른 곳으로 감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압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11.5V도 30V, 60V도 220에 들어와가지고 감압할 수 있겠네. 마음대로 두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리선의 두께가 대중선이라고 합시다. 전기선이. 그래서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소켓에 넣거나 이거는 형광등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줄 수 있을까요? 네, 틀리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게 주는 기술이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선 아니더라도 배터리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전기선에 전기를 틀리게 줘서 이렇게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구동 등 스피커 음량, 선풍기의 속 동작을 강중량으로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 형광 이렇게 반도체 소자 형광등도 돼요. 형광등도 이렇게 LED 전구등이다 반도체 소자 방식인데 그것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가 들어가게 하죠. 빛을 밝게 하는 밝기가
이렇게 해서 융합빛을 만들어내. 이게 서로 다른 사이즈가 융합한다는 게 기술이고요. 자동차 같은 데도 융합빛을 만들기 위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광원을 만들어내면 전력은 이제 강한 게 가운데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쭉 보내면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딱 이렇게 강하게 융합이 된다는 거죠. 환하게 빛이 밝게 나요. 다른 데서 쏴도 똑같아요. 여러 군데서 쏴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되돌아온 빛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집안의 조명도 이렇게 램프 방식이든 렌즈 방식이든 뭐 반지 소재 방식이든 발광 다이어드가 됐든 이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융합빛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40개다. 반도체 소자 아니면 램프 방식이다. 발광 다이어드 40개가 있다. 언오프식으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식으로 가거나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에도 그러할 수 있어요. 방막 트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또는 픽셀에다가 직접 픽셀 일정 부분에다가 강중량으로 전기를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인데요. 한쪽은 약하게. 또는 발광 다이어드다. 그러면 이렇게 40개가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가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주고, 전기량을 강중량 기술은 이게 레이더 소재나 레이저 가공 장치, 시각 장치나 뭐 용접 장치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일반 전기 용접기에도 들어가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빛의 사이즈를 이렇게 합해서 팀별로 이렇게 딱 조사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초점이 딱 맞으면 거기에는 이제 해당된 열이 여러 개 합해갖고 생긴다 이거죠. 제 말은 이렇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유리 같은데 플라스틱 통과해서 특정 부분에 맺혀서 녹이고 이것이 냉각되면 즉 접합이 되는 접합 기술로 들어 한양대라든 서울 삼성에 쓰지 마세요.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수첩에 해당되는 레이저 시각 장치 용접기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접합할 때 써요. 삼성에서도 쓰지 마시라. 그 다음에 뭐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공격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수첩에 해당되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동일한 목표목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같은 데다 같은 곳에다 조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 개 50짜리 에너지를 가진 데를 10개를 먹고 500이잖아요. 100개를 먹으면 5000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게 공격기를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 군데 목표물에 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발광 다이어드다 그러면 발광 다이어드도 색깔을 각각 넣어주고 램프 방식도 되고요. 그래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언오프 구조로 해서 우리가 저도 그림 그리는데 그 그림 물감을 어떤 색을 강하게 하느냐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빛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뭐 광고판으로도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3원색 기준의 이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하면은 되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겠죠. 하늘에 조명 쏠 때도 가로등에도 두거나 자동차나 집안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완전 좋겠죠. 창문 같은데 비춰가지고 유리창이나 플라스틱에 비춰갖고 이렇게 창문의 색깔을 틀리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 수 있냐? 그렇습니다. 광소밀 끝단과 반도체 회로처럼요. 광소밀 끝단 아주 미세하게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필름식으로 만들어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만들 수 있거나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글자나 그림 다양한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로 그러면 이걸로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램프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은 거나 발광 다이어드 이런 램프 방식도 가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도 이렇게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언어프 구조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판으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크리스마스 중구나 발광 다이어드 다른 이런 것들로 그래서 하시면 저기 네온사인 그럼 전구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그렇죠. 전구도 이게 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느낌. 광섬유 끝단 아니면 반도체 회로처럼 해서 발광 다이오드 아니면 작은 램프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빛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차 모양 전구, 자동차 모양 전구, 뭐 모양이 사람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를 만드시면 저기서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큰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 사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제가 픽셀 정보 하나하나를 저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숫자로 표현해갖고 그걸 픽셀에 이렇게 다 그 색깔 정보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각 픽셀에 무슨 색깔이 있는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픽셀 하나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20개로 나눠서 작게 색깔을 표시해 줄 수 있을까요? 하시면 이게 미래 기술이 됩니다. 픽셀을 대중소로 들어가요. 디스플레이 모드 화면에 있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면이 고밀도 화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는데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저 방식으로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방막 트랜지스터 이렇게 광원이 있잖아요. 대중소로 이렇게 전기를 넣어서 빛의 밝기를 대중소 강중량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으면 입체가 만들어져요. 기름 그릴 때 그렇게 씁니다. 쓰시면 제 기술 되겠어요. 이거를 옛날 사진 후진 거를 현대적인 사진으로 바꾸는 프로그램 보정을 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하죠. 삼성에서 이걸 쓰시던데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한 건 없다라는 거죠. 삼성에서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마이크로 TV인가 뭐 거기 쓰시지 마세요. 네. 제 기술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기술 존스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나온 이 기술도 쓰시던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판 냉장고나 에어컨 뭐 이렇게 이런 데도 쓸 수 있거나 데이터 센터 이렇게 냉기나 열을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화목난로 같은 데도 넣어서 이게 자갈 구조가 되어서 냉기나 열을 축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는 이런 얇은 데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펠티어 소다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열을 딱 집중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방향 반대편에 정방향 역방향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그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금속 다이오드.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는 거죠. 어느 불고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 카페시터 금속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데 압력밥솥 같은 데도 3중 바닥이다. 주방냄비다.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 원리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온목한 홈을 파서 열을 증폭할 수도 있어요. 보일러통 같은 데 주방냄비 후라이팬 같은 데도 온목한 홈을 파갖고 안 달라붙게 하거나 강한 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고요. 아니 노출시킬 수도 있고 온목한 홈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데 이런 돋보기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봐서 증기 발전할 때 물을 끓여 가지고 하거나 음식을 가열하거나 해서 화목난로를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물을 끓여서 해수 담수화 기술에 쓸 수도 있고 증기 발전할 때 쓸 수 있고 뭐 냉방하고 온방 그렇죠. 물을 데워서 난방하거나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 같은 데도 이렇게 마이크로 구조도 가능. 그래서 오목한 홈을 봐주거나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이렇게 그것을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카메라 렌즈나 이런 데도 둘 수 있어요. 뭐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가로등이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커팅을 여러 각도에서 빛을 넓게 퍼뜨리면 오목한 홈을 봐서 자동차 전주 가로등에 불빛을 밝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오목한 홈을 봐서 한 겹, 두 겹, 세 겹 빛을 또 아주 크게 증폭하는 레이저 가공 장치, 시각 장치나 이런 EUV 장치에서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빛을 통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빛을 통과하는 구조를 많이 만드는 또 여러 각도에서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볼록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볼록 렌즈 빛을 집중하는 EUV 장치에서 얘기했는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그것도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네.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EUV 장치의 빛을 전봉할 수 있다. 또는 수많은 오목한 홈을 파거나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이것을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빛을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에 되겠죠.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전봉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일반 금속판 같은 데도 되고 방송국 반사판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수십 장 태양열 태양광 발전하고 해수 담수화 기술에 쓴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제 기술은 누구하고 협의한 적이 없으며 삼성이든 어떤 대기업이든 협의한 적이 없고 전화는 함자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서 혹시라도 내가 먼저 기술을 연구했고 우리가 더 많이 한다. 네가 뭐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특허를 예전에 했더니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의학 특허를 내려고 2019년도에 제가 특허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했는데요. 그쪽에서 자기네들하고 다른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실험을 그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프로테이지는 70, 20, 10도 될 수 있고 30, 80, 10, 15, 5도 될 수 있고 90, 97, 3도 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한다. 이거 피부병 완화는 이걸로 해결했거든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 제품 형성만. 근데 특허 중에 저희는 돈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오시더라고요. 난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무좀도 해결했는데 피부병을 다 그걸로 다 해결했거든요. 입안 충치균도 꾸렁꾸렁하게 제거돼요. 안전하고. 되게 그래서 되게 황당히 했었어요. 이게 나는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했는데 제약회사에 이렇게 관련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 소멸하는 것을 이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거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걸로 갖고 하고 있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를 이게 독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살균 교제로 이걸로 하고 있는데 동물 피부병에도 좋고 너무 좋은데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삼성 같은 데는 어디든지 연락하지 마세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곳은 그렇게까지 성의 있게 저거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개발했다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법을 대응해서 하면 기술 공개로 거기에 필요한 해당되는 반도체 기술 공개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드리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삼성이든 어디든 이게 복잡한 게 싫으니까 저는 기술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는데 삼성을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복잡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술 공개로 그냥 가보겠다. 해당되는 기술 포함해서 반도체 기술을 공개적으로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이 소송을 걸기에는 너무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소송으로 좀 힘들 텐데요. 저는 기술은 외국에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뭐 내 기술이 아니면 일부러 혹시라도 누구라도 가짜로 만들어내시면 좀 곤란한데 내 기술이 아니면 배려입니다. 전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는데 말씀이죠. 제 기술이 수십 개나 거기 모여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 회사에 모여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말을 못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이상한 말 안 했죠. 네. 말을 못해서 그렇다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20몇 광고네. 지금도 광고네. 몇 년째 내고 계세요. 주한미 대사관도 저를 인지하고 계시나. 개인의 페이스북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 내나요? 보통 안 내죠.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YTN에 어떤 소개되는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정부기관 어떤 관련된 중소기업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게 뭔 일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드론에다가 이게 카메라 달아갖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 수저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받아서 육지지도 어떤 지하지도도 만들고 우측에서 가스가 못 치고 오늘 피해서 전개 건설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CCTV 연동을 하고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가로세로 입체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눈, 코, 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금방 찾아낼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는 사람, 차량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는 구별해서 물련번호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 움직임을 추정한 특정 지휘관, 특정 군 사람만, 특정 차량만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격할 수도 있고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합니다. 건물에다가도 도련에다 물줄기에 달아서 이렇게 해서 자동 이렇게 소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어요.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는데 쓰시지 마세요. 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러죠. 이상한 말 안 했죠? 네.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지. 네. 모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에서 입체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도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각각 우리가 입체로 그 사람을 보죠. 평면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저분이 종이처럼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평면 입체로 본다면 이것도 사물을 이렇게 입체로 보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 기술에 이걸 달아둔다는 그럼 되게 싸게 구축하시대요. 동작 감지도 이렇게 CCTV다 그러면 딱 움직이면 그래서 움직이는 걸 포착해서 경보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제 기술인데 왜 제가 이렇게 세상 제 기술인데 왜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네.